안녕하세요. 제가 3.1절 연휴가 끝난 그 바로 다음 날 3월 4일 날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에 대해서 3.1 기념사에 대해서 야 이거 좀 역사적이다. 그 말을 제가 올린 적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인도에서 이걸 주목한다. 근데 인도도 그냥 보통 인도가 아니라 인도의 가장 큰 그 방송사 미디어 그룹에서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크럭스 CRUX. 인도 그런 점에서는 함부로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그 인구도 많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고급 지식인들은 굉장히 고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엊그저께 미국의 이제 최고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죠. 예, 군사지정학에 관해서는 CSIS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3.1 기념사를 얘기를 하면서 야, 도대체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What's going on in South Korea? 예, 그런 게 실려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이제 3.1절 발언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3.1 운동 자체를 좀 특이하게 제대로 해석을 했죠. 그동안 이제 백모같이 이런 사람들만 얘기를 했는데 현대 문명과 자유공화국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자유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통일로 완결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본을 뭐 적으로 돌려서 죽창을 들고 총으로 쏴 죽이자 이런 얘기 없다. 한국의 독립이 일본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한일 공생 번영을 얘기한다. 그것도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한번 짚었죠. 그리고 이제 자유통일은 이거 뭐 우리가 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자유통일에 함께 나설 걸로 보인다. 뭐 이걸 암시를 했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은 보편 가치의 파트너고 북한과 중국을 막으려면 한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이 3.1절 연설에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이건 좀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공화 진영의 시민들의 필요한 그 이념적 혹은 가치에 관한 거 혹은 정치 철학적 깃발을 꽂은 그런 연설입니다. 이게 국내 언론이 그냥 3.1절 기념사라 그래서 쉽게 넘겨서 그렇지 오히려 바깥에서 심지어 인도에서까지 야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 거야 이런 걸로 취재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인도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과거를 묻어버리고 일본과 손잡고 북한 중국과 맞서려고 한다. 그렇게 포커스를 잡았죠. 이 연설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특히 이 자유통일이라는 걸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일이라 그러면은 헌법 3조와 4조에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헌법 3조는 흡수 통일을 뜻하죠. 영토적 온전성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인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그걸 무너뜨리려고 상대방이 도발을 할 경우에 그 결과로서 통일이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그 맹점이 있습니다. 헌법 3조, 4조에는. 헌법 3조의 맹점은 뭐냐면 이미 분단이 돼가지고 너무 오래 떨어져서 살아서 그러니까 과연 그거를 그냥 한 방에 대한민국의 영토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혹은 북한 주민이 오케이 할 건지 이런 또 맹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그런 형식과 상관없이 체제가 동질화되는 것, 체제 동화 통일, 자유 인권 통일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유와 통일을 선택했고 너희는 전쟁과 평화 중에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데 전쟁 선택했다가 너희 골로 간다. 그거죠. 이제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이 거덜난 전체주의라는 얘기까지는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중국이 북한의 뒷배다 이 얘기는 안 하죠. 그다음에 또 중국은 제압 대상이다 이 얘기도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을 이렇게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는 일본이 말하자면 중국과의 그 대립 반중전선에 안 나서려고 이렇게 삐대거든요. 그게 이제 끌려 나오고 있는 건데 일본을 한미동맹 쪽으로 끌어당겨 와야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미와 일본 사이에 쐐기를 박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3.1 기념사에 다 이런 게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최고의 군사지정학 싱크탱크에서
야, 지금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걔들 왜 저렇게 확 바뀌었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도의 거대 매체가 이제 주목을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그 유튜브 매체 CRUX, 크럭스라는 데인데 그 제목이 지금 이 썸네일의 제목이 이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망령을 땅에 묻고 북한, 중국에 맞서다. South Korea and Japan bury ghosts to counter Kim and China.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크락스라는 유튜브 채널은 인도 최대 미디어 그룹 TV18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냥 개인이 아니고 이 TV18은 인도 최대의 기업 집단 중 하나인 릴라이언스의 미디어 사업 부문입니다. 이 TV18은 미국의 잘못 썼어요. CNBC, 미국의 워너브라더스, 미국인가 영국인가 디스커버리, 미국의 CNN, 미국의 파라마운트 이런 데와 같이 인도 내의 합작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큰 데죠. 그래서 여기에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면 크락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쟁쟁한 인사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조명을 하더라고요. 3.1 기념사를. 역시 참 개코입니다. 예, 빠릅니다. 눈치가.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요번에 이제 미국의 CSIS는 어떻게 조명했나 그걸 좀 덧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한국통이 누구냐? 뭐 그렇게 다 물어보면 뭐 미국의 인맥을 아는 사람들은 한 10명에 한 6, 7명은 그 스캇 스나이더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미국 최고의 한반도 전략가고요. 요번에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사람 보는 눈이 있죠. 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운영하는 그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뭐 러비 등록을 안 했는데 무슨 입법 러비 활동은 하는 건 아닌데 한국에 관한 걸 홍보하거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미경제연구소 그 이사장 내정자입니다. 4월부터 이사장에 취임하는 걸로 압니다. 예, 스캇 스나이더. 오늘 이제 스캇 스나이더가 그 나온 패널 중에 핵심이고 이 사람이 제일 정확한 말을 하니까 스캇 스나이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 기념사를 어떻게 해석했나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이건 역사전쟁을 선포한 거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사 중에 3.1 정신과 3.1 운동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둘러싼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역사는 어느 한 세력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그런 식으로 역사 농단하지 마. 지금 우리의 관점도 있어. 그리고 우리 관점이 더 맞을 거야. 역사 해석부터 근본적으로 상대방과 싸움을 걸고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Essentially about historical memory and about who owns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if you contrast those, if you look at those two speeches, the contrast becomes very clear. But the reason why I went back and did that is because one of the really striking statements. 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곧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문재인은 뭐 친일파가 어떻고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평화 통일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문재인이 그때 이제 100주년 했잖아요. 그 3.1전 100주년 행사 때. 문재인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2019년이죠. 윤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3.1 운동과 3.1 정신은 인류 보편의 자유의 정신이다. 의 얘기를 맞췄다는 게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그 얘기가 바로 곧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n President Yoon's address, first of all, he couches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context of global movement of liberalism in the 20th century, and he points to the global pivotal state as the frui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what really stood out to me is that he said, no one is allowed to monopolize history.
And so what is really interesting is the way in which Yoon is identifying the March 1st movement in the context of global liberalism and talks a lot about Korea's developmental experience as the pathway to that. Whereas President Moon talked a lot about peace, unity, and justice, and really talked a lot about some of the grievance that exists. Both, he mentioned pro-Japanese collaborators a lot. And so that is a really interesting kind of behind-the-scenes context related to this particular address.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3.1 운동이 인류 보편의 자유 정신에 바탕한 거고 3.1 운동 이후의 한국 현대사는 이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정도로 성취를 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느니 마느니 한 정도까지 올라선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한 100년 넘게 그 자유를 향한 여정을 충실히 밟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그날 연설을 한 거고 문재인은 5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친일파 때려잡아야 됩니다. 남북 평화 통일해야 됩니다. 이 일본에 대한 한과 원한을 풀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연설했다. 그 소리예요. 지금 얘기가. 네, 저는 문재인 뭐 연설 들으면 오바이트 할 것 같아서 토할 것 같아서 안 들었습니다. 그냥 그 잘 들어주신 우리 스카 스나이더님의 요약을 그냥 신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일본이 한국의 파트너이고 특히 이제 북한, 중국과 맞서려면 일본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리고 마침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 그것이 60주년이 되는 해니까 그거 잘 활용해 보자. 뭐 이런 그 활용해 보자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언급을 하죠.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And he talks about this new world, ways in which Japan and South Korea can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he points toward the 60th anniversary of Japan-South Korea normalization, which is next year, as a potential opportunity to really consolidate that relationship.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제부터 통일 없어. 남쪽 것들은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야. 걔들은 우리의 주적, 일본 영원한 주적이고 불멸의 불구던 대천의 원수들이야. 이랬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하신 거야. 앞으로 통일의 통짜도 얘기 꺼내지 마. 그래서 김정은은 반통일로 갔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유와 인권에 바탕한 자유통일이라는 깃발을 꽂았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거를 국제사회가 지지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암시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래요. 충격적인 얘기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Emphasized and now arguably owns the issue of unification, since Kim Jong-un appears to have kind of renounced the issue of unification. And I think that the thing that really stands out about his discussion of North Korea is the way in which he talks about universal freedom and the way in which he talks abo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possibly joining into the task of achieving unification. And so, 예, 저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통일은 자유와 인권이 통일이다. 북의 자유와 인권이 골고루 퍼지는 그 상태, 체제가 동질화되는 것, 그게 통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통일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의 말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그 뭐라 그럴까 좀 역사적인 일이에요. 제가 이제 CSIS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맞긴 맞구나. 내가 제대로 봤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스캇 스나이더는 이제 무슨 큰 무슨 저기 그 뭐 대사 주한미 대사를 했다든지 혹은 백악관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무슨 동아시아 담당 무슨 책임자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굉장히 성실하게 한국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조야에서 정말 그 뼈가 굵고 아주 성실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꼽힙니다. 한국 문제에 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시드니 세일러라고 이제 국가정보 분석관 하던 사람 있죠. 예, 제가 보면 그 두 분이 굉장히 그 정확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고 깊은 얘기를 하고, 아마 둘 다 한국말을 영어보다 더 잘할 겁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그 한미경제연구소 이사장을 아주 잘 모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오늘 그 이제 보셨듯이 그 CSIS 채널에 나와서 이번에 그 3.1 기념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정확히 짚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번 총선에 대한 전망인데, 제가 이런 그 컨텐츠들을 이제 문자 메시지로 막 날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대량으로. 그래서 총선에 대한 얘기를 잘못해서 제목에 뽑아놓으면 제가 선거법이랑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2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이 총선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야 이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이 놀랄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본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한국의 본질은 태생부터 자유시민이 일구어가는 자유공화국을 지향했어요. 1919년 3.1운동 터지고 나서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그 뭐 벽파라 그러나 그건 아주 소수였잖아요. 임시정부가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셋 다 자유공화국을 지향하는 그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1919년에 그런 이제 그 비전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제 태생적인 반중, 반북, 반전체주의란 말이죠. 1954년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합니다. 워싱턴에서. 그때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때 한 말씀이 뭐냐면 뒤에 이제 닉슨인가 누군가 이제 의장인가 뭔걸 앉아 있고, 그때 닉슨 대통령이 아닐 때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지금과 같은 이런 그 냉전은 영원히 갈 수 없는 거다 이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미국이 해군과 공군만 지원해라. 그러면은 그 중화민국 그러니까 그 장개석 정부와 대한민국이 육군을 내서 지금 저기 뭐야 그 중국을 그 정상화시키자. 그런 아주 그 쉽게 말하면 과격한 전쟁 또라이 같은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자락 깝니다. 나한테는 이 자리가 더없이 큰 영광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나의 그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외교고 뭐고 다 떠나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진정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을 모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마디 깔고서 그 얘기를 해요. 태생적 반중, 반북, 반전체주의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제 2016년 말 오바마까지 이제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 야, 쟤들 싸나운 애들이야 본질적으로. 그거 아주 드세. 그거 억눌러서 제어를 해야 이게 영구분단으로 평화스럽게 한반도가 유지돼. 쟤들은 그 잘못 풀어놨다가는 아주 대형 사고 날 수 있는 잠재적 사고 뭉치야. 미국은 한국 그렇게 봐온 거예요. 1954년 연설을 보세요. 미 의회 연설을. 그 연설을 듣고 미 상하 의원들이 가졌던 그 느낌은 그 연설이 없었더라도 이미 한국인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지독한 놈들이다. 잠재적 사고뭉치다. 쟤들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한반도 일대 다 그냥 막 불바다되고 거기 우리가 한미동맹에 또 우리가 강요받아서 동맹이 됐는데 전쟁에 끌려 들어간다. 쟤들 관리해야지. 미군이 없으면 괜찮아. 근데 미군이 한미동맹으로 여기에 막 그때는 몇 명, 5만 명 있었나?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5만 명이었는데 70년대 80년대 뭐 이럴 때 70년대에도 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는 어린 나이는 아니지. 제가 77학번이니까 대학이.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데인데 끌려 들어간다 이거. 그러니까 얘들 잘 관리해야지. 이 관리 대상이었다고요. 관리 대상 사고뭉치, 잠재적 사고뭉치. 이게 이제 쟤들 이제 그 족쇄 풀어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무장하도록 내버려둬야 돼라고 방향이 확 바뀐 게
2017년, 2021년 트럼프 대통령 때죠. 그러니까 미중 대립이 본격화될 때 미사일 지침 해제가 2017, 2021 이렇게 해서 되죠. 예. 그래서 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그 관점이 바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정확히 표현하면 2020년, 2021년경까지 한국을 억눌러 왔었다고, 억눌러서 관리했다고. 그걸 풀어주니까 한국이 한꺼번에 쭉 자라나오는 거지. 자기 본성이. 그거 보고서 놀라는 거라니까. 자기들이 그걸 억제해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놀라는 거죠. 자기들이 억제해온 건데. 한마디로 이제 쭉 보죠.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전략이 없어요. 한반도 전략 뭐예요? 나도 모르는데요. 혹은 뭐예요? 그 전략적 애매모호함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전략이 strategic ambiguity, 전략적 애매모호함이잖아요.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대만이 우방이라는 건지 우방이 아니라는 건지 안 밝히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박혀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미국 문서에 박혀 있어요. strategic ambiguity. 지금 한국은 그보다 더 애매모호해. more ambiguous. more ambiguous than strategic ambiguity. 전략적 애매모호함보다 더 애매모호한 상태였어요. 1945년에서 50년 사이가.